학교에서 내년에 들 과목을 선택해서 내라고 하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조사하는 시기가 왔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학종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목 선택이 더 어려운데요. 학생들의 고민들을 케이스별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진로를 정했지만 관련 과목을 모르는 학생이라면, 또 관련 과목은 알지만 자신이 없거나 학교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고민인 학생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어려운 시기일 수 있고 대학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계열을 가고 싶은지 인문계열을 가고 싶은지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한 학생인지를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고 싶은 계열 정도는 정해진 상태라는 것을 가정하고 몇 가지 조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이 선택당하는 과목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는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나중에 어떤 특정한 학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을 때 그 전공과 내가 선택한 과목을 연관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학생 수가 작으면 좋은 등급 받기가 어려우니까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또 다른 팁은 1, 2학년 때 했던 활동이나 탐구 중에서 조금 더 흥미를 느꼈던 활동과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했던 활동을 2학년, 3학년 때 더 심화시켜가면서 세특을 꾸며 나간다면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탐구 역량 등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애매함이 덜합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 명확한 편이죠. 그런데 인문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미디어와 관련된 학과를 가려고 하면 어느 사탐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죠. 다르게 바라보면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연계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고 싶은데 세계 지리를 듣고 싶다, 혹은 들어야 한다. 그러면 세특에서 국제관계를 취재하는 기자가 되고 싶거나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면모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 생활과 윤리를 통해서는 기자의 취재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특을 꾸며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과목과 나의 희망 전공이나 계열을 연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 특정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알려드릴게요. 공개되어 있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는 교육부가 발표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입니다. 각 전공, 계열들에 관한 연관 교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서 제시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서울시 교육청 자료는요, 각 선택 과목들의 특징, 그리고 그 과목들과 관련한 직업이나 학과 등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인천교육청 자료는요, 어떤 특징을, 어떤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어느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 보고서나 발표 주제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도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보고서 주제를 뭘로 해야 하나 고민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진학닷컴 서비스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 서비스가 고3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1, 2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1, 2 서비스 중에서 골라줘 선택 과목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권장하는 선택 과목이 추천되기도 하고, 또 내가 선택할 과목들을 비교해 주기도 해요. 한 번쯤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적을 잘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겠죠. 방학처럼 좀 여유가 긴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꼭 선행학습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유사한 과목들을 시험 치렀을 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태도일 수 있거든요. 만약 통합과학에서 물리 성적이 나빴어, 물리 1을 선택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과목을 들어야 된다면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복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행학습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공부해도 50점, 60점 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땐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좀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아리나 세특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면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동아리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거나 어떤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은 경험으로부터 관련 역량이 쌓아졌다거나 하는 식의 스토리 전개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방학 기간을 통해 공부를 해서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도 그걸 다 감안해서 평가해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투 안 들었어? 너 탈락.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어느 과목을 개설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다른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한 경험이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럼 대학으로부터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등을 더욱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오프라인으로 다른 거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어요. 교실 온닷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학생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하면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목들이 엄청 다양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강하려면 학교 승인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학교 선생님께 먼저 문의를 하셔야 하고요.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하면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들을 가지고 내용을 꾸며봤는데요. 개개인의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